자,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 안녕하세요. 코인 트레이더 고래 트레이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를 세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전쟁은 빠르게 끝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라나의 현물 ETF 발행사 7곳이 모두 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다. 자, 우리 XRP도 이 현물 ETF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신청을 했는데 이 솔라나와 XRP 리플 어떤 게 더 빨리 좀 승인 날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USDC 서클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죠. 리플의 XRP 원장에 공식적으로 통합을 했다. 자, 과연 이런 뉴스들이 어떻게 이게 악재로서 작용을 하거나 또는 폭등의 재료로서 나올 수 있을지,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릴 것인가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거고, 제가 영상 중간에 추천 종목도 제가 또 무료로 이야기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하셔야겠죠? 그렇다면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따봉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1000명 이상 눌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그 구독 안 됐으면 구독하고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뉴스를 보면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뉴스는 뭐였죠? 솔라나의 현물 ETF 발행사 7곳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부분인 건데, 자, 그럼 이거는 얼마나 걸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 건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솔라나 ETF 스테이킹을 허용을 해야지 솔라나 ETF도 출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들어가긴 돼요. 자, 보면 SE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리플레스를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기관이 SEC인데,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증권신고서 S1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S1이면 어디까지 이 서류의 이름을 잘 모르겠다 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S1 신청서가 과거에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언제 제출이 되었었느냐. 2023년 12월 5일 날 세계 최대 자산운용자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게 뭐죠? 두 번째 S1, 방금 보셨던 그 S1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인 건데, 자, 12월 5일 날 제출하고 나서 약 한 달 뒤 2024년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승인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건 조만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뒤면 솔라나의 ETF도 조만간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우리 또 XRP 리플도 이 S1 신청서 이 수정안들이 발표가 되게 된다면 승인을 코앞에 두게 되겠죠. 그런데 아직 XRP 리플은 이 정도 선까지는 오진 못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해요. 자, 기다리면 XRP 리플도 좋은 결과치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먼저 출시했습니다. 자, 3월 19일 날 뉴스로 보시게 되겠는데, 그래서 솔라나 선물 상품이 결국에 3월 달에 출시를 했고, 그리고 그를 이어서 자, CME 거래소에서 뭐가 나왔어요? XRP 선물. 네, 얘는 5월 달에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딱 두 달 차이 나요. 3월 19일, 5월 19일. 근데 뭐 하루 정도는 더 차이 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두 개가 솔라나와 XRP가 약 두 달 정도 차이가 난다 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을 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솔라나의 ETF가 승인 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다? 우리 리플은 두 달 뒤에 승인될 확률이 높겠다. 자, 그래서 제가 솔라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랬죠? 한 달에서 두 달, 이 정도를 얘기를 드렸고, 자, 결국엔 솔라나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리플로 봤을 때는 한 10월 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요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자, 왜 10월 달 정도를 이야기하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 드릴 거고, 자,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비트코인 선물 상품은 언제 출시되었냐. 2017년 12월이었어요. 그러면서 18년 되었고, 19년, 20년, 그리고 21년, 22,
23 그리고 24년도 1월달 돼서야 그래서야 현물 ETF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죠. 자, 1년 2, 3, 4, 5, 6 네. 정확하게는 6년 2개월이 걸려서 선물과 현물까지 다 승인되게 되었고 지금은 ETF가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돈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이 1억 5천을 찍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그려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뉴스에 대한 부분인 건데, 자,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왜 10월 달이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10월 달일까요? 그 일정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자, 이 수많은 기관들로부터 XRP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짜, 자, 마지막 날짜 며칠이죠? 보통은 10월 18일, 10월 19일, 10월 20일, 그리고 10월 25일 이런 날짜들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기관들의 마지막 일정표가 10월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짜가 되었을 때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얘를 승인을 해주던가 거부를 해줘야 되는데, 자, 결국엔 승인에 대한 이유가 필요할 거고, 거부를 하려면 거부에 맞는 합당한 이유들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10월 달에 모든 것들이 결정될 것이다. 자, 만약에 뭐 거부가 나온다?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거 뭐 나중에 뭐 결과치가 나온다면 한번 생각해 볼 거고, 굉장히 10월 달이 가장 유력한 날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도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부분, 이란과 요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스라엘 측에서 이란 쪽으로 해서 이게 뭐 미사일을 날렸어요. 근데 그런 이유들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붙어 있는 나라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미사일들을 날리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핵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습은 단순한 폭격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핵 개발을 둘러싼 국제 정치의 전면적.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 고농축 우라늄을 축적을 하는 것 같다. 너네 핵 개발하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데, 결국엔 고농축 우라늄을 이렇게 축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빡이 친 거죠. 야, 감히 핵 개발을 하면 우리한테도 위협을 할 수 있겠네. 중동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에 대해서는 유엔 이사회는 모두 민감한 시기다. 자,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그래, 좋았어, 잘했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주고받고 지금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길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건 뭐 한 두 달 정도나 요 정도 좀 되면 어느 정도 종료가 되지 않겠느냐. 워낙에 또 전쟁이 미사일이 오고 가는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여기가. 자, 그렇죠?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이스라엘부터 해서 뭐 이란도 마찬가지고 중동 이름들 다 나오는데 여기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만간에 끝날 것이다. 당분간은 조금 일주일 정도는 조금 무서운 부분들은 있겠지만 조만간에 종료가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USDC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 중에는 세계 2위입니다. 자, 이 세계 2위의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 XRP 원장에 공식적으로 통합되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61조 원에 달하는 바로 이 USDC 서클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자, 어때요? 리플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처음으로 지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XRP 레저상에서 USDC를 직접 활용해서 결제, 송금, 자산 관리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었다. 자, 결국엔 우리 리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보름 정도 전이죠. 보름 정도 전만 하더라도 이 서클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 이 서클을 결국엔 서클은 이 회사가 주식회사로서 일단 상장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 노려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서클이라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또 노린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엔 뭐 리플이 또 이렇게 또 전산망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자, 그런데 단독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등 22개 이상의 블록체인에서 통용되며 이번에 XRP 레저가 공식 지원 목록에
추가가 되었다. 자,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리플이 과연 얼마나 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수많은 기관들은 리플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 자, 깊은 설명은 필요 없다. 뭐냐? 트라이던트라는 회사는 5억 달러를 조달을 해서 XRP 리플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천억 정도 되는 자금으로서 XRP를 산다고 밝혔고요. 자, 장기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자, 그리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다가 인공지능 중국 회사, 이 회사는 뭐라 그랬어요? 3억 달러 구매에 XRP를 비축하겠다. 와, 5억 달러 나왔죠? 3억 달러 나왔어요. 또 비보파워 1억 달러. 자, 그리고 5천만 달러. 이거 다음에 얼마일까요? 계산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자금들이 뭘 사고 있다? 우리 XRP를 사들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리플이 올라가길 바란다. 우리 리플 4,000원, 5,000원, 6,000원 쭉쭉 올라가길 바라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자, 혹시나 댓글창을 깜빡하셨나요? 자, 댓글창을 깜빡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영원을 담아서 리플이 상승하길 바라는 분들 댓글창에 상승이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업비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업비트 상에서 보라색 박스를 그어놨었는데 제가 기존 영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3,200원. 자, 이 빨간 선은 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저점을 갱신을 해야 된다. 1차적으로는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이 보라색 박스까지는 일단은 무조건 떨어진다 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또 욕설을 하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리플이 떨어진다. 근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좀 약간 리플은 팬층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정치 이야기하는 것보다 굉장히 힘든 게 아무래도 리플일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XRP 리플이 올라갈 것 같은 날만 솔직히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이야기만 하면 리플 유저분들도 굉장히 좋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또 떨어지는 것도 그러면 저렴하게 살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XRP 리플의 차트를 좀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4시간 봉상에서 제가 이렇게 빗각을 그어놨는데 자, 노란 빗각선을 닿을 때마다 정말 강력한 상승들을 그려왔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XRP 리플이 이 노란색 저점까지는 찍어주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평균치를 좀 보자면 우리가 또 수평선을 좀 그어봤을 때 얘가 어느 정도 가격대를 이렇게 강하게 지키려고 하느냐. 그러면 얼마예요? 자,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2.07달러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7 밑으로는 웬만하면 안 빼려고 한다. 그런데 만약에 2.07을 만약에 깬다. 그러면 그 다음 노란색 지점을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 라인을 우리가 또 업비트 기준으로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해외 차트와는 조금은 다를 수는 있어요. 환율과 프리미엄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러면 XRP가 특정한 가격대들을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는데 그 가격대는 얼마일까요? 보이시죠? 약 2,9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XRP 리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장기적인 유저분들이나 단기적으로 투자를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그나마 얘가 손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적게 손절을 하고 싶다 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2,900원 근처 가격이면 그 다음에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드는 시점인 거고, 물론 제 영상이 제가 이틀 전에도 이렇게 올려드렸다시피 이 보라색 박스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죠? 이 보라색 박스 구간 3,000원 초반대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것과 함께 다른 분들처럼 다른 채널들 3,200원, 3,400원, 4,000원 이런 가격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이 고래 트레이더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못 잡으면 잡지 마십시오.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확인해 봤다면 리플의 매수가는 3,040원, 리플 2,909원, 3,028원, 3,004원, 3,084원, 자, 3,040원, 대부분이 3,000원대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구간들에 들어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주택거래소님께서는 이거는 가격 차이가 1% 이상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분할 매도도 아닙니다.
분할 매도 아니에요. 분할 매도 하려면 그냥 3,015원 걸어놓고 저기 밑에 한 2,900원 걸어놓고 그게 분할 매도예요. 이거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둘 다 해당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는 최소한 3% 이상 벌어지는 구간들에 폭넓게 깔아놓는 게 분할 매수 또는 분할 매도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는 좀 더 저점에, 그리고 좀 크게 나눠서 매수가 안 되는 한은 있더라도 그렇게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 저점 매수되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리플은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매수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매도를 이렇게 또 잡아야 되는데 얼마에 매도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비중이 많으면 3분의 1만, 내가 300개 샀어. 그러면 100개만 덜고 가자. 저점이 어디가 끝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주저앉았을 때 여러분들 답이 나와요? 풀베팅 하신 분들?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을 덜어놓고 다시 또 2,900원 초반대, 자, 직전에 떨어졌던 가격대들 여기에다 또 걸어놓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XRP 리플이 날라가? 다른 종목 사시면 되죠. 다른 종목으로 사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서 제가 아까 그 뉴스 사항들을 조금 더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온도 파이낸스가 XRP 레저로 토크나 국채를 확장한다고 밝혔죠. 그래서 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도 지원한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의 자산 토크나 펀드, 비들 펀드에서 지원하는 미국 국채 펀드 OUSG가 리플 레저에 유통이 되었다. 리플의 레저망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활용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는다. 자, 그래서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9,100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 펀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 폴리곤, 솔라나 등 이 블록체인 유통을 지원하고 있고, 자, 플러스로 리플까지 여기다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RW의 시장이 리플 측에서 분석한 결과 얼마나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경 7,600조 원으로 8년 뒤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썸네일로서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8년 동안 RW의 시장은 2,600배 증가를 할 것이다. 그만큼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XRP 레저방이 활성화되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 것인가. 와, 우리 리플 과연 얼마나 더 활용도가 크게 될지 한번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겁니다. 8년 뒤에 얼마가 있을까요? 5만원? 10만원? 100만원? 과연 그때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우리 또 이 시장이 얼마나 살아있을지 한번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우리 지금 당장은 좀 힘들겠지만 좀 더 견디고 버틴다면 5년 뒤, 7년 뒤, 10년 뒤에는 정말 좋은 결과치가 있을 걸로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자면, 블랙록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자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이 실물 자산 토크나 펀드에서 비들 펀드죠. 3조 6천억에 달하는 자금이 운용이 되고 있고, 자, 그런데 여기에 총 운용 자산은 얘가 얼마냐? 1경 6,600조 원에 달합니다. 자, 블랙록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다가 이더리움 쪽으로 매입을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늘여놨어요. 알트코인의 시장 좀 더 살아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시점인 거고, 그래서 수많은 펀드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좀 표로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이런 펀드들 보면 요번에 이 리플 레저망에서 추가된 요 OUSG라는 펀드는 전 세계 RW의 펀드 시장에서 9.4%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것과 함께 RWA 그 전산망을 쓰는 부분들 중에서 가장 큰 전산망은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될 겁니다. 이더리움이 가장 큰 규모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7,428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30일 동안 6.7%나 커졌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우리 XRP 레저망 지금은 좀 작아요. 순위가 10위권에 달합니다. 자, 10위권이지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자, 가장 많이 성장한 건 폴리곤 네트워크가 20.34%, 30일 동안 20.3%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이 두 번째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XRP 레저다. XRP 레저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지금은 XRP 레저가 진짜 시장이 작아요. 보면은 순위가 10번째라고 말씀드렸죠.
전체 시장에서 0.17%밖에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RLUSD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0.17%에 달합니다. 아직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긴 하지만 RLUSD 언젠간 5% 이상 늘어나는 날이 전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지표 발표 일정이 다음 주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SEC의 서류 조정, 서류 제출일이 월요일 날에 있겠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밤 9시 반에 미국의 소매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목요일 날 미국 금리 결정합니다. 새벽 3시에 발표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시장은 폭발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뭐다?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또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 번 더 업비트로 넘어와서 우리 지금 시장 상황을 봐서는 급등락을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켓네트워크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검정 색깔 이평선 요거 그어놨어요. 그래서 가격대는 92원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왜 제가 92원에 매도 나갔어요? 전고점 하락을 시작했었던 전고점이다. 무조건 절반 이상 매도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포켓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 얘기라면 기분 나쁘실 수도.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의 희망을 좀 살펴볼게요. 하나의 희망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는 여기 구름대 하단 보이시나요? 그 가격은 파란 색깔과 빨간 색깔 이평선 가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시점에서 봐서는 얼마죠? 대략적으로 봐서는 83.5원. 자, 835 근처 가격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왔을 때는 한 번은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들어가는 그런 매매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븐 코인입니다. 1시간봉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1시간봉상에서 장기평선 노란선 182일선을 강하게 지지받고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25원 근처 가격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락을 할 때 단순하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절을 할 때도 딱딱딱 보고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 그걸 잘 알아가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서도 보면 4시간 봉상에서 빨간선 45선을 지켰고 1시간 봉상에서도 노란선 지키니까 반등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정이 나왔을 때 얘는 어디까지 좀 조정이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 어디서 부딪혔어요? 파란선 못 들었죠. 근데 안착을 하니까 날라왔고, 그러면 우리는 파란선을 기다려요. 그러면 27원대가 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27원 초반대 가격에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손절 가격도 파란선이 깨졌을 땐 손절 치시면 돼요. 그러면 손절 해봐요. 손절 해봤자 1% 2%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자, 레이븐 코인 제가 가격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도지코인은 전 별로 좋게 보이진 않아요. 기존에 제가 여기서 부딪히고 내려올 때 보라색 박스까지는 일단 내려와야 된다 수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강하게 매수 추천을 못 드렸던 이유, 아직까지 민코인이 확실하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두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보라색깔 박스권 올라오고 안착해주면 그때 도지코인 진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솔라나입니다. 제가 솔라나 뭐라 그랬어요? 이 구름대 하단까지는 천천히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20만원 근처 왔어요. 20만원에다가 1차적으로 솔라나 매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 솔라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죠. 초반에 ETF 승인 가능성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고생하더라도 ETF로서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엔 솔라나도 성공적으로 상승 가능성 매우 높다. 자, 그 다음에 엑살라인데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이걸 다 선정을 했었거든요. 벌써 올라 버렸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지금 이 1시간 봉을 보았을 때 빨간색 선을 한번 60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한 번 더 얘를 자리 지켜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나는 조금 위험한 투자를 하고 손절을 조금 크게 쳐도 괜찮아 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손절을 5%짜리 마이너스 5%를 나는 겪어도 괜찮다. 나 고래 트레이더 후회 안 해. 근데 나는 단타를 좋아해. 그만큼 위험 따르는 거 알아. 위험 따는 거 아는데 그 중에서 확률적으로 높은 건 엑셀라라는 종목입니다. 엑셀라 608원은 들어가도 좋겠지만 손절가는 1시간 봉상에서 파란 색깔 이평선
깨졌을 때 손절입니다. 대략적으로 5% 정도 이 정도 되니까 요거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유니스왑. 자, 노란 색깔 이평선 지지를 받고 있고요. 4시간봉 요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10,000원을 깨지 않는다면 유니스왑도 괜찮은 흐름을 가져갈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봉 보면은 여기 저항받고 내려오고 있죠. 자, 그래서 파란선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유니스왑은 지금 1차적으로 잡으시고 1차 매수가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9,700원이 되겠죠. 요 가격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십니다. 분할 매수하는 거는 최소한 저는 한 3% 이상은 차이 나야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10,000원에 샀어. 그 다음 3% 구간 어디야? 9,700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이상은 차이 나야 그걸 분할해서 매수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차이 막 0.5% 막 이거 차이 있는데 분할 매수했다고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그런 투자하지 마세요. 나중에 폭락을 했을 때 여러분 매수할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어제 날짜로 급등을 보여줬었죠. 하락장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급등을 보여주게 되었고 비트코인 캐시 어때요? 자, 저점을 찍어줬지만 장기 편선 노란선 깨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트코인 캐시가 강력한 매수의 관점으로서 굉장히 좋은 부분인 거고, 비트코인 캐시를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자, 60만원 밑으로 드디어 다시 내려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캐시도 조금씩 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어느 정도 안정성도 갖고 가기 때문에 폭발적인 흐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노란 색깔 빗각선을 돌파하면 강력하게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강력한 상승 사이클이 나왔고 지금 이게 거래량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바닥인데 드디어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지금 현 시점부터 해서 전고점까지 간다면 약 1000% 정도 구간이 나와요. 그러면 내 자산이 올인을 했을 때 기준은 11배 올라갑니다. 물론 이 종목을 올인하라고 말씀드리진 못해요. 하지만 내가 이 종목을 전부 다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자, 이걸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 반드시 잘라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강력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주말에 이 기회를 잡아보실 분들, 급등하기 전에 저점에 만약에 손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껏해봐야 5% 10%밖에 저는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점 깨지면 손절을 치면 돼요. 근데 내가 수익 볼 수 있을 때 전고점까지 간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여기 간다? 여러분들 잔고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영상 하단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신 다음에 영상 하단 보면 무료 거래와 함께하기 링크 있습니다. 댓글창에도 남겨놨으니까 요거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거는 단타가 될 수 있고 중장기 종목도 될 수도 있어요. 중장기 종목이라는 건 1년 동안 내내 올라가면 우리 팔지 못하잖아요. 1년 동안 내내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중장기 종목이 될 겁니다. 자, 거기서 단타 종목 추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적고 제출 버튼까지만 눌러주면 무료로 함께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현재 시간 오후 7시 35분입니다. 8시 이전까지 이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비트코인 캐시 그 사이에 또 60만원을 또 뚫어버리네요. 자, 60만원 밑으로 여러분들이 지정가로 매수 진행 부탁드리겠고요. XRP 유저분들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XRP 유저 아시죠?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